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씨입니다. 김정은은 주한미군에 대해서 존재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핵화의 전제 조건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속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전 제1차장 역임하셨던 전옥현 차장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참 주한미군 철수 속셈이 있군요. 속셈이 다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 아니라고 하고 있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주한미군과 관련돼서 또 전방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그 전략자산들 빼고 우리 군은 뭐 무장해제하고 있고 말이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가 맨 먼저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우리 특사단이 이제 평양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김정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는 분명하게 핵을 없앨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고, 그 다음에는 주한미군 철수 바라지 않는다. 이걸로 이제 우리 국민들을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과연 주한미군의 기본적인 기능은 북한의 남침 도발에 방어하기 위한 그런 아주 핵심 그런 그 전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한미군의 반대를 하지 않으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남 적화 통일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즉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적화 전략을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은 주한미군 철수 반대 안 한다는 말을 조금 진정성 있게 받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남 전략 기구들은 통전부라든가 뭐 조평토라든가 아태평화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당규화라든가 이런 거에도 다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 전략이 그대로 다 살아남아 있어요. 이런 게 다 남아 있는데 말로만 주한미군 철수 안 한다고 한 거를 어떻게 믿느냐. 그 말을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김정은이는 시종일관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가능하면 연내 종전선언을 하게끔 지금 열심히 관련국들하고 협의하고 있다. 꼭 정상 간의 종전선언이 아니라도 관계없다. 실무 레벨에서도 관계없다. 그런 그 형식은, 그러니까 포맷은 신경 안 쓰고 종전선언만 하면 된다. 이게 우리 정부 입장이에요. 그리고 뭐 평양에서 만든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이제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로 우리가 종전선언을 굉장히 밀어붙이고 있는데,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목적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결국은 종전은 전쟁 안 하는 거니까 전쟁 안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안 해야지. 왜?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하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제 이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김정은이의 얘기는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성이 없다. 거의 저는 99% 신뢰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종전선언을 해놓고 가면 종전선언은 결국 평화협정의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평화의 개념 속에 주한미군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의 개념은 우리 자유진영에서 얘기하는 평화의 개념하고 달라요. 전쟁이 없는 상태의 평화 개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김정은이가 핵 포기해가지고 이제 진짜 정말 평화 체제,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만들고 싶었는데 아이고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믿고 싶지만 그게 아니에요. 왜?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는 그런 우리 자유진영에서 얘기하는 평화가 아니고 인민해방, 즉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에 신음하고 있는 인민을 해방시키고 나야만이 이제 평화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즉 적화 전략이 완성이 돼야만이 진정한 북한식 평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개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주한미군으로 연계시켜서 나간다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야, 왜냐하면 주한미군은 바로 미제국주의의 그 핵심, 그 현장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지켜주는 부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빠져나가야 북한식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얘기한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된다는 이 말은 신뢰성이 없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한다면, 물론 이제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불란서에 있는 이런 북한 문제 아주 전문가가 최근에 북한 그 고 외무성의 고위 관리를 만나서 직접 들은 거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언론에. 이게 이제 프랑스의 전략연구재단의 앙투안 봉다즈 이 사람이 이제 만나서 얘기한 건데 북한 사람은 누군지를 이제 얘기 나오고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뭐 제대로 북한을 공부한 정말로 이제 북한 문제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이런 학자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관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비핵화라는 것은 단순한 그렇게 비핵화가 아니라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주한미군 철수다. 주한미군 철수가 돼야 비핵화가 되는 것이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가지고 있는 적대 정책이 또 철폐된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이 철폐돼야 된다. 이 얘기는 미국 간의 관계가 외교 관계의 수립으로 빨리 진전이 돼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북한에 대한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침공, 전쟁 위험 이런 것이 종식돼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험은 사실 북한밖에 없어요. 그렇죠. 북한이 저 전쟁 도발하니까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전쟁 먼저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얘기하는 이 비핵화의 전제 조건 중에 전쟁 위험 종식 이런 얘기는 미국이 한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한미군 동원해갖고 훈련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그 얘기를 바꿔서 하는 겁니다. 점잖게. 마지막으로 하나 뭐냐. 국제사회에서 핵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국제사회 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 전략 자산의 한반도 훈련할 때 와서 북한한테 겁주지 말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김정은이가 현재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의 정상회담, 또 미국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비핵화의 폭넓은 개념, 또 비핵화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이 네 가지에는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북한 학자도 아니고 북한은 학자가 얘기했다 해도 자기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출장 나올 때 다 위에 보고하고 나와요. 그렇죠. 다 김정은이 아는 거예요. 그럼 북한의 외무성 관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외무성 내에서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지침도 하더라고. 해외 공관에도 하더라거든요. 우리가 비핵화는 이런 의도가 했으니까 너희들 오해하지 마. 내가 핵 포기하는 게 아니야. 예. 이거 미국하고 그 새로운 외교 맺고, 미국이 우리 한국에 훈련 함부로 못하게 내가 막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교육시킬 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데 북한 정부 당국에 진짜 의도가 배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네요. 중요한, 그렇죠. 무섭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데서 북한 김정은 내부의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 대남 전략, 대미 전략, 이런 골자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예. 뭐 상황이 이런데 말이죠. 지금 미국은 계속 북한에 대한 대북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우리 정부는 계속 북한에 퍼주려고 하는데 또 철도 문제가 터져갖고 말이죠. 또 뭐 1,000억 원대 이상을 자금을 철도 사업에 끼워넣었다 내년 예산에.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지금 북한의 의도는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고 한반도 적화인데 여기 끌려다니면서 돈까지 제공하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밝혀진 내용인데요. 네. 이거는 뭐 정식으로 이제 통일부 관련 기록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직접 파악해가지고 발표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설이 아니고 이건 객관적인 팩트입니다. 즉 뭐냐면은 그 내년도에 경역 기금으로 무려 1조 한 900억 정도를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남북 도로 철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3,500억 규모로 편성을 해놨다. 이렇게 이제 철도 도로와 관련된 예산 액수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공개된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러면은 왜 정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을 해놨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최근에 북한 철도 도로, 현대화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뭐냐.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철도 도로를 현대화시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이렇게 남북 정상이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선언에서는 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이런 착공식 공사를 연내에 실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문점 선언이든 뭐 평양선언이든 간에 현재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 경협의 구체적인 그런 프로젝트 중에서 철도 도로 연결 사업, 현대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그런 프로젝트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500억 정도라고는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엄청난 자금을 지금 내년도 경협 관련 그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예, 이게 참 뭐 여러 가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남북협력기금이 1조 970억 원 가운데 3,500억 가량이 이제 철도 사업에 책정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부가 SOC 사업에 지금 KBS 뉴스예요. 예, KBS 보도인데, 지금 SOC 사업과 관련해 갖고 말이죠. 예, 12조를 뭐 줄였다고 하는데 혹시
남북 경협 비상금으로 놔두고 있느냐,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12조 정도가 SOC 사업이 줄어들었는데 혹시 이 자금을 북한에 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3,500원, 이게 억 원, 어휴, 이거 뭐 3,500원인 줄 알았네. 3,500억, 이거 뭐 장난이 아닌 금액인데 말이죠. 이거 만약에 가게 되면 대북 제재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3,500억은 이제 철도와 도로와 관련된 사업만이 3,500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현재 국제사회가 다 이행하고 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이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우리 은행에다가 그렇죠. 또 워닝 조치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우리 기업에다가도 다 알아보려다가 이제 워낙 좀 논란이 커지니까 네. 뭐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은 이런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또 얼마나만큼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막대한, 즉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책정했다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느냐. 이거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해서라도 유엔 제재의 그 제재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국제사회가 보는 거는 뭐냐면은, 비핵화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빨리 내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무슨 사업을 할 만큼 진도가 비핵화 협상에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런 우려의 시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런 우리 정부의 예산 편성이 국제사회가 되고 한국이 너무 앞장서 가지고 제재를 허물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 이런 오해를 받으면 결국은 거꾸로 우리가 이런 제재의 대북 제재 외교망에서 우리가 외톨이가 되는, 그럼으로써 미국으로부터 많은 또 오해를 받게 되는 이런 그 어려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하는 것은 좀 위험스럽다. 만약에 허다가 예산이 부족하면 긴급 뭐 특별 추경 예산이라도 해도 돼요. 비핵화가 빨리 되면. 그렇죠. 아니, 비핵화가 빨리 되면 어느 정당이, 어느 국민이 이 예산 들여서 도로 철도 해주겠다 때 반대하겠습니까? 그렇죠. 비핵화가 하나도 안 되고, 예. 또 그렇게 가까운 시일 안에, 내년도 안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치가 이행될 가능성도 희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논란의 소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2조의 북한 그 SOC 관련된 그런 대비용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정도로 12조 정도의 잉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예산을 미리 또 내년도에 편성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도 바로 도로, 철도, 현대화를 비롯한 다른 이런 그 북한 내 SOC, 도로, 철도, 항만, 항구, 별게 다 있지 않습니까? SOC, 다양한. 이런 거와 관련된 사업 예산을 무려 또 12조 원이나 잉여 편성해 놓고 돌아가는 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하는 것까지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주도 면밀하게 할 분야가 이렇게 남북 경협과 관련된 구체적인 프로젝트에서 주도 면밀하게 할 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김정은이가 말로 약속한 그렇죠. 비핵화 문제를, 완벽한 북한의 핵 폐기를 어떻게 빨리 조기에 완결시킬 것이냐, 이런 데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게 집중해가지고 진도만 잘 나가면, 이런 예산 반대하면 그 반대는 정당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안 놔두죠. 예. 그 방법이 피난받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렇게 예산 편성까지 하고 내년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반대하는, 지금 실무 협의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미적미적 하면서 이제 사업이 신청이 안 되면 북한은 또 바로 이제 항의가 들어올 거고, 중간에 껴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텐데, 북한 입장에서는 돈도 안 주고, 또 제재는 계속 들어오고, 주한미군은 철수한다는 기미도 안 보이면 뭔가 좀 심각한 상태로 돌아가면서 또 뭐 제2의 천안함 폭침이라든가, 또 아니면 연평도 도발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금은 뭐 휴전선 일대를 다 GP까지 철수하는 상황이니까 휴전선 일대 국지전적인 도발, 이런 것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본래 오늘 예정됐던 미국 간의 뉴욕 고위급 회동이 또 느닷없이 취소가 됐어요. 물론 뭐 겉으로는 일정이 안 맞아서 그러지만, 불과 며칠 전에 일정을 합의했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갑자기 취소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얘기하기는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다. 그럼 그 이견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재 문제예요. 왜냐하면 북한은 무조건 제재를 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미국은 이대로는 못 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재를 풀으려고 하는 것은 즉 우리가 예산에 편성된 이런 철도, 도로, 현대화사업 이런 거나 빨리빨리 진행시켜가지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 그 시혜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이선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연말까지 좀 잘 좀 해. 분발해.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지사지에서 잘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측 장관은 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그런 데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년도 금년도 안에 착공시 해놓다는데 왜 빨리빨리 안 하나? 또 당신들만의 예산까지 그렇게 편성 많이 해놨는데 왜 한 푼도 예산 집행 안 하나? 이제 북한한테 꼬리를 잡히는 소재를 우리가 먼저 만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다 본다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는 이런 협상에서 조금만 뭐 하면 시간 질질 끌고 핑계대고 그렇죠. 협상 파기한다고 공갈 치고 이런 게 다 벼락끝 전술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제 남북이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연말까지 착공시한다 했는데 왜 하냐 안 하냐 지금까지 보면 안 할 것 같은데 똑바로 해라. 또 예산 펴는데 왜 예산 집행 안 하냐? 이제 감내나 콩나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선과 같은 사람들이 무리한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을 하지 말아라. 예. 왜냐하면 이런 틈을 들게 되면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그렇죠. 이런 주한미군 훈련 문제.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만약에 훈련을 비핵화 협상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는 훈련을 재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훈련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사이즈로 대규모를 할 거냐, 소규모를 할 거냐, 이거는 이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은 만약에 북한이 지금같이 대충 시간 끌면서 제재 완화하지 않는 한 내가 비핵화 협상에 응할 수 없다. 미국이 얘기하는 실무 접촉이 됐든 고위급 접촉이든 이런 거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계속 버티면 미국은 슬그머니 군사 옵션 카드를 만지작거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잘 된 거죠. 아니 지금 종전선언도 하고 무슨 뭐 군사합의도 했는데 일체 적대행위 안 하겠는데 왜 훈련하냐? 그러면 이제 트집 잡고 또 무슨 불장난 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포크에 그게 본래 북한 체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함정이 있고 만약에 베스트 시나리오 정부가 구상대로 북한의 선의대로 잘 돼가지고 회담이 잘 되면 남북 군사합의소에 일정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일대 적대행위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서 자기네가 뭐 핑계 하나 잡아갖고 잘 안 돼갖고 이렇게 군사 도발을 기습적으로 한다. 그럼 우리가 북한의 기습 도발 그런 그 책동을 징후를 판단해낼 수 있는 사전 정찰 능력 또 응징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이 굉장히 약해졌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대응하기가 어렵다. 예. 진짜 그런데 함정이 좀 있습니다. 정말 그 큰일이 아닐 수 없는 게 주한미군 철수는 계속 요구하고 있고 돈은 달라고 또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러나 북한은 지금 게다가 훈련까지 하고 있대. 전시태세 준비 훈련까지 하고 있고 핵은 포기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또 남한 내 단체들 일부 뭐 좌파 세력들이 계속 또 이제 환영 답방을 뭐 요구하면서 꽃 들고 또 반미 운동 벌이고 마치 그 월남 전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굉장히 주시해야 될 게요. 예. 북한은 앞에다 대고 대외 선전용으로 심리전 차원에서 하는 말하고 실질적으로 외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외교적인 행태, 대남 발언과 대남 언동 이거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북한 체제의 속성이고 북한 협상 전략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하나만 더 덧붙이자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도 내면적으로는 바라는데 왜 내가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야 한다고 얘기했냐면 일단 북한이 그리는 그림 중에 하나는 비핵화 문제의 모양새를 보여줌으로써 즉 형식적인 비핵화 조치를 몇 개 보여줘가지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해석을 받는 거예요. 예.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이 형식적인 비핵화 조치라고 했잖아요, 제가. 예.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 또 건드리는 이거거든요. 우리 한국 국민을, 국제사회를, 미국을 편안하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주한미군 안 건들 거야. 내가 보내는 이런 비핵화의 조치,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나 따라와. 제재 완화 빨리 해. 이런 메시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랬냐. 미 고위 당국자가 던포드 합참의장이 바로 엊그제 뭐라고 그랬냐면 대학 강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비핵화 협상이 잘 되는 것은 외교적으로 좋은 거잖아요. 이 외교적으로 잘 되면 군사적으로는 불편하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군사적으로는 불편하다. 그러면서 군사태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 군사적으로 불편하다는 건 뭡니까? 이 사람은 합참의장은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제 군인 입장에서 많이 본 거예요. 이 문제를. 군인 입장은 뭡니까? 훈련을 잘해야 되자는 거예요.
훈련을 잘해가지고 북한이 어떤 기습 도발할 때 강력히 응징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가 잘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건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군사태세의 변화라는 게 뭡니까? 주한미군이 현재 이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과 지위, 이런 거와 관련된 변화가 불가피하게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는 이미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누차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든 말든 간에 비핵화가 다 돼가지고 평화협정이 다 체결된다 하더라도 한반도는 단순한 한국에서의 평화만이 아니고 한반도가 동북아 안에서 가지는 전략적인 그런 중요성, 즉 지정학적인 중요성, 또 아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구사하는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중국의 군사적 팽창, 해양 세력화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그런 전략적인 그런 그 억지 기능, 이렇게 이제 지금 주한미군의 초점이 좀 더 넓게, 그리고 이제 과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보수당, 미국 그 공화당 정부 때 중동에서 위기가 중동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 중동에 동원할 수 있는 미군 자원이 지원 병력이 약하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빼가지고 중동에다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전략적인 유연성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해외 동원, 이전, 그 해외 동원 참전, 이런 것이 이제 커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북한은 살아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정전협정을 체결됐는데 정전협정이 지켜집니까? 안 지켜지죠. 안 지켜지잖아요. 네. 수만 건, 수십만 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잠깐 다 합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평화협정이 100% 지켜진 사례가 역사상 별로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적화가 됐죠, 원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남도 평화협정하고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과거 월남 말고도 옛날에도 다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렇죠. 외교사적으로 파리 보면. 평화협정 이후도 그렇고. 파리 평화협정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히틀러와 함께 영국 이런 유럽이 평화협정 맺었을 때도 바로 세계 2차 대전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챔벌린 수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과거 불가침 조약 맺잖아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요. 평화협정 맺잖아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과거 선례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북한 체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핵을 없앤다 하더라도 대남 군사 지금 북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전쟁 위험을 종식시키라. 네. 김정은이가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습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사정포를 없앤다든가 뒤로 뺀다든가 여러 가지, 또 대량 살상무기 있잖아요. WMD. 대량 살상무기 같은 걸 없앤다든가, 또 인권을 전쟁한다든가, 관련 전쟁 관련 규정, 또 인권 관련 규정한다든가, 당과 규약, 유일영도 10대 원칙 같은 데서 이런 대남 적화자를 없앤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지가 않으면 평화협정도 깨질 수 있는 소지가 항상 맞죠. 상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한미군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유라 하더라도 이런 북한의 정체성, 북한이 이런 사회공산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국체를 없애갖고 우리 같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체제, 즉 체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주한미군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야,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매달 탁 집어주셔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북한의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적화에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게 또 북한의 입장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과 우리 정부는 말이죠, 북한의 선의만 보고 모든 것을 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선의가 악의로 다가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다음 총무선, 대선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뭐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전옥현 차장님도 전옥현의 안보정론TV를 또 개설하셨습니다. 신의 한 수 메인 페이지에 링크 주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면서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